안녕하세요. 예. 자, 비 오는 수요일이네요. 예, 수요일 날 되면 어떻게 비가 많이 오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제집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 48페이지네요. 여기 맞죠? 대표유형. 자, 여기 보고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48페이지 대표유형. 용도 지역, 용도 구역,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농공단지,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행위 제한의 특례. 원래 용도 지역은 행위 제한은 우리 법 시행령에서 두잖아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농공단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농공단지는 무슨 법에 의한다? 농공단지는 공장이니까 상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농공단지 상계법이죠? 자, 그런데 농공단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상계법인데, 그런데 농산초 있었죠? 농산초는 어디에서만 농산초가 적용돼요? 농림지역 중. 이게 꼭 나와야 돼요.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더라. 그때는 농림지역이 일반적 제한 받지 말고 여기서는 농지법에 의해서만 행위 제한을 받아라. 그죠?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 있으면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의 일반적 행위 제한 받지 말고 무슨 법에 의해서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만.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초지 있다. 그러면 초지는 무슨 법에 의해서? 네, 초지법. 근데 반드시 여기는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만 행위 제한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이 농림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러면 2번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누가 살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누가 산다고요? 제 애인 산다고 그랬잖아요. 애인 이름 기억하세요? 예, 애인 이름이 누구예요? 자수문해수예요? 자수문해수? 예, 자수문해수. 예, 자수문해수. 자수문해수. 근데 자가 뭐예요? 자수문해수는 아는데 이거 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이 한 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때는 자연공원법,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도법, 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으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면 그냥 해양법,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여기도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는 제한받으려면 반드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나올 때 됐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3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도시공원법 아니죠?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안에서는. 그 다음에 4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무슨 법이요?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수산자원보호법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안에서는 무슨 법 있죠? 유명한 법. 무슨 법이요? 개특법. 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개특법, 개별법.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답은 2번이고요. 자, 오른쪽 21번에 용도적별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났는데 뭐 이거 다 반복되는 거고요. 자, 거기 1번만 체크해 드릴게요. 1번에 도시적 중 주거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에 대한 거래 시 농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거 우리 요약집 있으세요? 요약집 2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28페이지에 하단에 거기 별표 미지정 미세분 밑에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나와 있나요? 28페이지 맨 밑에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가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접도구역은 여러분들이 시골의 지방도라든지 고속국도 이런 데 가보면 도로변 옆에 팻말이 붙어있는 것도 가끔씩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곳은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팻말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예, 그래요. 그런 접도구역 지역은 나중에는 다 도로 확장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엄격한 행위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도시 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는 접도구역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도시적 안에는 용도적이 어떻게 돼요? 우리 도시적 안에는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적도 있죠. 주상로. 그러면 주거적 안에 농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지. 상업적에 농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업적에도 있을까요? 녹지적에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주거, 상업, 공업에도 있습니다. 시골에 도농복합도시 이런 지역은 상업적에도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농지 사가지고 여기다 대지작업해서 뭐 해당 용도적에 맞는 용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때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을까요? 주상공은 여기 도시토지용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농지는 무늬만 농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녹지적 안의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될까 안 받을까? 여기는 농사질 사람이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요. 그러면 도시적에는 농지증을 발급받는 곳이 많아요? 발급받지 않는 곳이 많아요? 발급받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여기서 안 받아도 되고 여기 안 받아도.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하지 않다. 말이 어렵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니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야 돼. 여러분이 여기서는 받고 여기 지역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1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예, 1번에 틀린 것은 났는데 도시적 중 주거적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이렇게 극한 단어를 쓰고 싶었을까? 이런 건 안 써도 될 텐데 의미는 충분히 전달될 텐데 주거적에서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농지증을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다 봤던 부분들 반복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22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여러분이 지금 이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허가받아서 연립주택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이 연립주택이 금지되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버렸대. 우리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유전에는 주택 못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계속 공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법원에 기득권보호 경과조치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착수했다면 공사를 하는데 신고하고 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고 해요? 모른 척,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죠. 우리가 신고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신고해요? 관리기 결정 내용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고 그 경우가 아니면 그때는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하면 돼요. 일명 모르쇠 작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착수했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죠. 용도적 변경과 관계없이 유통사업적인 주택 못 짓지만 이미 인허가 받아 착수했으면 별도의 허가 신고 없이 그냥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득권보호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요?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칠 때 자,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오늘 나눴던 유인물입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칠 때, 그럴 때, 규제는 어떻게 받을 거냐. 자,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게 규정이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에 걸칠 때,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따로따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로 이용하래요. 근데 하나로 이용하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건축 제한은 넓은 지역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 전체 대지에 적용되는 거음표 용적률은 넓은 지역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치 적용해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땅이 있어요. 1000제곱 땅이 있는데 일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렇게 700제곱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준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의 땅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대지는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우리 법에서는 방금 전에 어떻게 알아보세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부분이 있죠. 자, 있으면 이때는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로 이용하세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 근데 하나로 이용하는데 이 대지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는, 즉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지역에 적용을 받아라.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2종 일반 주거적으로 이용해라. 그럼 이런 땅 사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들겠죠? 왜냐면 준주거적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도 준주거적 용도로 건물 못 짓잖아요. 330제곱미터 이하면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이 전체 대지에 적용되는 규모 제한. 규모 제한이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이죠?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넓은 지역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중 평균치를 적용해서 건물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적이 걸쳐 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도로고요. 도로고 여기가 대지가 있는데 일부는 상업적이고요. 여기는 준주거적입니다. 자, 그러면 상업적이 400이 있고요. 준주거적이 600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합니까? 방금 전에는 여기는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하나로 이용하라고 그랬고 여기가 600, 400이다 그러면 이때는 330 이하인 부분이 없으니까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적. 띠가 뭐예요? 띠가. 머리띠, 허리띠 그러잖아요. 허리띠, 그죠? 예, 너비가 가늘한 걸 띠라고 그러잖아요. 띠 모양에 지정된 상업적이 있으면 이때는 66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660도 지금 이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이용한다는 얘기. 하나. 이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330을 기준하고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적에서는 660을 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가중평균치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적에 예를 들면 조례가 2종 일반 용적률이 얼마예요? 용적률이 250이죠? 250인데 우리 인천시 조례가 200 계산하기 편하게 합니다. 200 정했고 준주거적 용적률은 500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1000. 1000에 2종 일반 주거적의 면적이 700. 2종 일반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 그리고 준주거적의 면적은 300. 준주거적 적용되는 용적률은 500. 이게 이제 있는 거 다 가중평균치 하면 되죠. 여기 가중평균 용적률이죠. 그러면 27에 14, 14만이죠? 14만에다가 3, 5, 15, 15만. 더하면 29만이죠. 29만을 1000으로 나누니까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29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용적률이 290%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얼마라는 거예요? 연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럼 연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대지 면적의 2.9배라는 이야기죠.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총 규모는 대지 면적 2.9배.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에다가 용적률 290%니까 2.9배니까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2,900제곱미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계산 문제는 이렇게 가중평균 용적률 구해서 풀어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났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푸세요. 계산 문제. 여기 우리 지금 밑에도 막 계산 문제가 쭉 나왔잖아요. 뒤에 계산 문제 풀 때는 묻지도 따지 마세요. 330 이하냐, 330 초과냐, 뭐 녹지적이냐, 뭔 지역이냐. 그거 따지 말고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이렇게 있을 때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은 똑같으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연면적은 대지 각각 계산 문제 나오면 각각 연면적 구해서 대라. 근데 연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이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니까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700 곱하기 2죠. 27에 14. 대지면 2배잖아요. 그럼 여기는 14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준주거적에서는
300에다가 용적률이 500이니까 이 대지 면적의 5배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355, 1500.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니까 똑같이 2900 나오잖아요. 가중평균 용적률 구해서 구하는 것보다 그냥 각각 연면적 구하면 한 단계로 압축 시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왔다. 묻지도 따지도 마세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이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로 이용해라. 각각 이용하지 말고 하나로 이용하는데 건축 제한은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건표의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런데 내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고도지구에 걸친대. 자, 여기가 고도지구고 여기 이렇게 있다. 다른 지역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오면 무조건 1등.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무조건 1등. 묻지도 따지지 말고 1등.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다. 그러면 대지 건축물 전부는 다 고도지구에 좀 받아라. 대지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쳤다. 그러면 그 건물 전부는 방화지구에 좀 받아라. 그런데 왜 따로따로 설명했습니까? 이게 둘 다 1등이라는데 고도지구는 대지 건축물 전부 그리고 방화지구는 건축물만 땅에 불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오면 1등인데 고도지구는 대지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는 건축물만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어요. 자, 요놈하고 비교해봐요. 요놈하고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봐요. 자, 내 대지가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자연 녹지 지역이 700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 300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요? 우리 법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칠 때는 각각 적용하래. 각각 적용해야 토지소유자가 유리하잖아요. 이것을 넓은 지역 적용하라고 하면 이게 다 자연 녹지 지역 이용하면 불리하니까 이럴 때는 각각 적용합니다. 각각 적용해라.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이 걸쳐 있으면 그때는 각각 적용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참 좋은데 단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녹지 지역이 이 자연 녹지 지역이 300이고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 700이라면 이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녹지 지역은 아까 각각 이용하지만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제외한단 말은 이거는 하나로 이용하래요. 그래야 또 토지 소유자가 좋은 거잖아요. 녹지 작으면 하나로. 이거 어떻게 이용하라? 이 전체는 준주거적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준주거적 이용하되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치 적용해라. 이렇게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녹지적은 각각인데 단 녹지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제외한다는 말은 하나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요 규정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론은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론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거기에 있는 대표 유형 대지가 이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경우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원칙적으로 하나 대지가 이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각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기준하죠.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체 대지 건필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맞나요? 330 이하일 때는 하나로 이용하는데 그 전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 용적률은 넓은 지역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맞죠? 2번 이를 경우 건폐 용적률 제한,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 제한 등은 넓은 지역으로 이용하죠. 자, 맞고.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걸쳤다. 방화지구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1등. 방화지구는. 근데 여기서 뭐가 전부가 방화지구 좀 받아요? 건물만. 여기서 대지 건축물 나오면 안 돼요. 건축물만 방화지구에 지원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와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 3번도 맞네. 4번 하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해서 녹지 지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녹지 지역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칙이 각각
녹지적 나오면 각각. 단 녹지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제외한다. 제외한다 말은 넓은 지역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토지수익자에게 유리하게끔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4번 틀렸죠? 자, 녹지적의 건물이 고도지역에 걸쳐 있다. 녹지적은 각각이지만 제가 무조건 1등은 뭐가 1등이라고 했어요? 고도지구, 방화지구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지적의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대지건축물 정보는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오면 1등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24번, 24, 23, 24, 25 이제 계산 문제들이죠.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요? 뭐 연면적 봐라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각각 구해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23번을 보니까요. K시에 소지하고 있는 가부대지는 2종 일반 주거적과 생산 녹지적에 걸쳐 있다. 우리 관심 없음. 뭐 걸쳐 있든 말든 관심 없음. 그 총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이 경우 2종 일반 주거적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또 뭐 2종 일반 주거 지을 수 있는 연면적 줘버렸네. 이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일 때 가부 대지 위에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예, 문제는 이 대지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나왔죠? 그리고 조례가 용적률, 생산 녹지 용적률은 50이고, 그리고 2종 일반 용적률은 200%다. 자, 기타 고려하지 않겠다. 계산 문제 나오면 각각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1번이 지금 현재 어디예요? 2종 일반 주거 면적 얼마예요? 좀 불러주세요. 얼마요? 2종 일반 1000인가요? 이제 총 면적이, 총 면적만 나고,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네? 자, 모르면 X. 자, 그리고, 2종, 대신 2종 일반 주거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 줬나요? 1200? 연면적이 2종 일반 1200이다. 여기서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그럼 2종 일반 용적률은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200이 나오네. 용적률 얼마예요? 200이요? 그러면 용적률이 20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이 2배 하면 1200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1200이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600이 돼야 12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생산 녹지적은 그러면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이니까. 여기 2종이 600이면 생산 녹지적은 400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 녹지 용적률은 얼마예요? 50인가요? 50이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0.5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산 녹지적. 그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200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연면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연면적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400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X 하나 잡아놓고 X 또 나중에 다 거기서 다 주어져요. 자, 그러면 1400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한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도 보세요. 이제 용적률 구하라는 문제 나오는데 그럼 상관은 하지 않아.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한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연면적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4번에 K시의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적에 700, 준주거적에 300이 있다. 갑이 이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 줘버렸네. 2600제곱미터일 때 K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2종 일반주 용적률은 얼마냐? 자, 그리고 조례상 준주거 용적률은 400이고 가중평균 용적률은 260%이며 기타 건축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책 분명히 읽었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얘기야. 이 머리 갖고 어떻게 살아죠? 2종 일반주 면적이 얼마예요? 700인가요? 700인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준주거적이 얼마예요? 300. 정보 준 거 있나 봐봐요. 2종 일반주 용적률 있나요? 지금 2종 일반 용적률 구하라 그랬죠? X.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준주거적 용적률 줬나요? 얼마 줬어요? 400이면 이 땅에 쓸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3, 40이 1200이네? 1200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전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을 줘버렸잖아요. 최대 연면적이 얼마예요? 2600인가요? 그러면 각각 연면적 구해서 답이 연면적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바로 역산에 빼야겠죠. 그러면 2600에서 1200 빼면 여기서는 얼마가 나요? 14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00이 나오려면 대지 면적의 몇 배야 1400이 나오겠어요? 2배야 1400이 나오겠죠? 그럼 용적률은 얼마예요? 200%. 용적률 200%. 각각 연면적 구하면 됩니다. 각각 연면적 구해서 하면 된다. 뭐 용적률 물어보면 용적률 잡고 X 잡고 풀면 되고, 연면적 구하다 보면 용면적을 X 잡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연면적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자, 25번도 25번은 약간 응용했죠. 용적률 알고 있는지, 법상 최대 용적률이 얼마인지. 용적률만 알면 풀죠. 대지로 조성된 1000제곱미터 토지가 그중 7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나머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걸쳐 있다. 그럼 나머지 3종이 300이라는 이야기죠. 700이 1000에서 700이 준주거지역이면 나머지 3종 일반 주거는 30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이 보니까 이 용적률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치를 적용해라 이래놨죠. 자, 그러면 뭐 그냥 구하면 되겠네. 거기가 2종 일반 주거지 면적이 얼마예요? 700인가요? 준주거적이죠? 준주거 700. 준주거적이 정되는 용적률 최대치가 얼마예요? 준주거적 500이면 이 땅에서는 당의 대지 면적의 5배 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7호 35. 3,500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준주거적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그 다음에 또 생산 3종 일반주거죠. 3종 일반주 300이죠? 3종 일반주. 용적률은 얼마예요? 3종의 최대 법령 최대치는 용적률이 300%잖아요. 그러니까 300이니까 대지 면적 3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900. 그럼 더하면 4,400제곱미터.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4,40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는 흥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죠? 학계론 계산 문제는 포기하지만 공법은 흥분해야 됩니다. 자, 공법은 무조건 흥분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이제 용도지역.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다 지정하죠. 자, 그러면 용도지구 간단하게 이론 정리 한번 할까요? 우리 용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용도지구 종류 이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지구 구역은 기본이니까. 용도지구는 경방보치계, 이 경방보치계 항에다가 플러스 9개 있잖아요. 9개. 4개 뭐 있어요? 방고복특.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그래서 9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경이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여기 방은 뭐예요? 방화지구. 그죠? 방제지구는 재해를 대비하는 것이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하는 것이죠. 이거 고는 뭐예요? 고는 고도지구 높이자. 근데 최고 높이요, 최저 높이요? 최고. 여긴 세분 안 됩니다. 예전에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나눴는데, 지금은 세분 안 돼요. 여기 요 5개만 도시군 관리계획 세분되는 거예요. 관리계획 세분되는 거예요. 경방보치계, 경방보치계, 그리고 방구국특. 자, 복이 뭡니까? 복이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특은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9개가 있습니다. 9개 경방보치계. 그 중에 이 5개는 세분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세분되니까 세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잖아요. 근데 경관인데 무슨 경관이냐에 따라서 산지, 구릉지 등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경관지구. 그리고 시가지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가지 경관지구. 그리고 특화경관지구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수변 문화재 주변에 이런 특별한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시특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정 목적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방제지구는 재해를 대비하는 건데 방제지구는 어떻게 세분해요? 자시. 라인 맞췄죠? 자시특, 자시, 자집. 그래서 자자로 시작하는 것 3개. 자연방제지구는 어디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 등의 이런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하천이나 산지나 다 자연이잖아요. 여기는 산을 자연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천을 자연이라고 있어요.
토지 용도가 낮은 이런 해안이나 하천변에 재해를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리고 시가지 방제지구는 어디에? 여기는 아까 시가지랑 훅 들어왔지만 여기는 우리는 어떤 지역을 시가지라고 해요?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은 시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밀집된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지 방제지구. 이게 시가지스러우면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스러우면 자연 방제지구. 그러면 돼요. 시가지스러운데 그걸 자연 방제지구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보호지구인데 이런 보호지구는 어떻게 세분한다고요?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그죠? 역중생. 그런데 요거 잘 틀려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하고 중요시설 보호지구가 잘 틀립니다.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재로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문화재, 전통, 사찰 나오면 뭐라고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고. 그러면 중요시설물은 뭐가 중요시설물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 이런 시설은 중요시설물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중요시설물 이렇게 구분하시고 생태계야 뭐 생태계를 보호 보존한다. 생태계. 그래서 역중생. 그리고 자연 칠학지구는 녹관 농자, 개발제한구역 이런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가 칠학지구인데 이런 칠학지구도 어떻게 세분해요? 자지,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그 중에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예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 칠학지구다 그러면 안 돼요. 집단 칠학지구. 개집, 그죠? 개발제한구역, 자집, 개집 그래요. 그 다음에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녹관 농자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자집. 또 개발지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물유통,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발지능지구는 어떻게 세분해요? 주상관 복특, 그죠? 주상관 복특.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그러면 주거 개발. 공업 물류 유통을 중심으로 그러면 산업 유통 개발. 이거 여러분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산업 유통 개발 기능지구. 꼭 관광 휴양을 중심으로 그러면 관광 휴양. 근데 이거 복합 개발 지능지구는 뭐예요? 자, 이 복합 개발 지능지구하고 복합 용도 지구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합 개발 지능지구는 개발이잖아요. 여기 있는 주거, 산업, 관광, 휴양 이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합니다. 여기 있는 주거나 산업, 관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때 복합개발지능지구예요.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개발지능지구는 뭐예요? 여기 안에서 주거, 산업, 관광, 휴양 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겠다. 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겠다. 특정 개발지능지구. 그래서 개발지능지구는 주상관 복특 막 중얼중얼 해야 돼요. 자식, 자집, 역중생, 주상관 복특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워졌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또 근데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이 튼 자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퍼즐 맞춰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또 용도 지구에서 틀리기 쉬운 지정 목적 물어볼 때 틀리기 쉬운 거 뭐 틀리기 쉬웠냐면 방금 전에 종류와 목적들 세 분도 정리했지만 여기 있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하고 복합 용도 지구가 말이 뒤에가 특정 시설의 입지까지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예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말고 특정 제한 나왔잖아요. 그죠?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용도 지구. 근데 복합 용도 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 용도 지구. 그런데 복합 용도 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시작하는데 복합 용도 지구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 일반 주거지역에 좀 아쉬우면 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업적에서는 어디? 일반 공업지역에 이렇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도시적에는 어디?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자, 지정할 때 해당 용도적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얼마 이내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얼마요? 3분의 1 이하에서. 자, 요약집에 있죠? 3분의 1 이하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것들, 용도지구에서 주의할 것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 결정돼 있어요. 9개. 경방부 측의 방구북도 지정합니다.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효과, 예, 어떤 효과 발생해요?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에 의한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조례 정한다. 이게 원칙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원칙. 그래서 용도지구 건축제한 나오면 일단 모르면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답이죠. 조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다. 조례다.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다. 그런데 이 법 다른 법이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특별한 규정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례다. 조례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조례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높이 제한하는 거잖아요. 고도지구는 어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 도시계획 조례 그러면 안 돼요. 조례 아니고 지금 조례가 아닌 거 보고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요, 미달해요? 초과. 미달 아닙니다. 미달 아니에요. 체제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초과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칠학지구는 아까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칠학지구는 어디? 아까 녹과 농자 칠학정비가 표현했을 때 자연칠학지구는 우리법 시행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자, 그리고 집단칠학지구는 어디였어요? 아까 개발장구에게 칠학을 정비가 표현했을 때 시행하는 거니까 그린벨트 안에 칠학은 집단칠학지구인데 그건 무슨 법에 따른다? 개특법, 그린벨트법에 따른다. 자,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북특 나눴잖아요. 근데 당해지역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당해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아라. 그런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당연히 계획이 수립돼서 계획대로 하는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때는 조례가 정하는 거나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해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거라든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후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들이 개별적 제한이에요. 요것만 잘 기억하면 용도지구는 오히려 쉬워요. 자, 그리고 좀 더 보실 것은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비교적 최근 들어서 들어온 내용들이니까. 자,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어디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정시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복합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됐어요. 자, 여기 이렇게 지정됐어. 여기다 이렇게 지정됐어요.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해당 용도적, 자, 이 해당 일반 주거적이잖아요. 해당 용도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외,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일반 주거적에 할 수 있는 거 외, 플러스 준주거적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례가 정하는 거. 그런데 무엇은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이 6개는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주거적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장래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이 6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 6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을 이미 한번 출제를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파트거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체크를 해봐요.
일반 공업지역은 아파트 못 짓고 중공업지역은 우리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계에다가 일반 공업지역에다가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면 이 복합 용도지구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요? 일반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거 외에 플러스 중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할 수 있는데 이 네 개는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요 네 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 여기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 시험에 낼 수가 없으니까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걸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반대예요.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거 외에 플러스 이런 것을 조례가 정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열거된 것은 조례가 정하면 복합용도지구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판매시설, 유원시설. 유원시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놀이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올미도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거. 유락시설 중 유원시설. 그 다음에 음식점 설치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도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복합용도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집에는 여기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31회 때 시험에 나왔죠. 자, 31회 때. 아까 자연취락지구는 우리 법 시행령에 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 법에 들어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 자연취락지구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일단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4층 이하. 4층 이하로 지어라.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뭐 설치할 수 있다? 단독주택 설치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 그러나 공동주택은 안 돼요. 연립주택 돼요? 안 돼?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니까 안 되지. 그죠? 아파트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공동주택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단독주택.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종 근린생.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 근린생활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무엇은 안 된다. 휴일 안단. 휴일 안단은 지금 안 되는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제외되는 것들. 법에서 딱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휴일 안단은 제외한다. 휴겸점, 일반점, 음식점 같은 설치 안 된대요. 취락지구에서는. 그리고 안마소, 단란주점 안 됩니다. 그럼 노래 연습장은 돼요? 노래 연습장은 돼요? 노래 연습장은 된다라네요. 단란주점 안 되지. 노래 연습장도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잖아요. 휴일 안단은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 운동시설 가능합니다. 창고시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물식물 관련시설 가능합니다. 시험에 우리 시험에 31회 때 도축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거든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는 도축장, 도개장 막 이런 동물식물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됩니다.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취락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서 군인이 총 들고 서 있으면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만 됩니다. 국방 군사시설.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가능. 그래서 4층 이하에 방송국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전시설, 전기시설 가능하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출작이 참 편하잖아요. 법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자주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일단 문제는 4층 이하부터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 용도 지역도 배우고 용도 지구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에 따라 행위제한도 배우는데 기억할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 도로니 공원이 청사니 뭐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제가 어디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 안 받는다고 했어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서 그랬지. 제가 용도 구역에서 이런 말 안 썼어요. 용도 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도 제한받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안 받는다. 이것도 기억을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구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얼른, 예, 느낌 있을 때, 느낌 왔죠? 자, 느낌 왔습니다. 얼른 한번 풀어봐요. 51페이지. 예, 대표 유형. 예, 용도 지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용도 지구란, 이 의를 나왔죠? 용도 지구라는 것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자, 1번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자, 2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명칭, 목적, 제한 그 내용을 정한 후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법령상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다. 참 말이 어렵네.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용도지구가 9개 있었잖아요. 9개, 그죠? 예, 경방부 측의 방구복특 도시군 관리 결정되는 용도지구 9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나요? 신설할 수 있죠? 신설 가능하다. 법정된 용도지구에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때 하나 깨달은 것은 여기는 용도지구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신설할 수 있는데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맞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그에 따른 규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은 원칙이 조례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조례 정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은 조례 정한다. 자, 그려보시고. 네, 4번. 용도 지구는 각각 특정한 용도 지역에 하나에 정할 수 있다. 자, 용도 지구가 특정한 지역 위에 종속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 지정하는데 꼭 방화지구가 상업지역에서만 지정해야 됩니까? 주거적에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할 때 주거적에도 방화지구 지정할 수 있고 공업적에도 지정할 수 있죠. 종속된 게 아니에요. 특정한 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것들은 몇 개 있죠. 아까 자연질환지구는 녹관농장에서 지정한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계획관리 지정한다. 그런 몇 개 지역만 특정한 지역에 종속되어 있지 다른 용도지구는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번은 특정한 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지만 종속적 관계는 아니다.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용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반 결정 절차로 지정한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지역 지구, 뭐 기본계획으로 정한다든지 광역도시 정한다든지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27번 문제. 시험에서 용도지구가 나오면 이런 용도지구 종류, 목적, 그리고 행위제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27번 같은 이런 용도지역의 종류, 지정, 목적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자연방제지구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 나왔네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뭐예요? 자연방제지구인가요?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시가지스럽나요? 시가지스러우면 뭐라고 해야 돼? 시가지 방제지구. 그죠? 아까 자연스러우면 자연방제지구면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 해안변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방제지구고 시가지 밀집되어 있으면 시가지잖아요.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죠?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딱 잡아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돼. 1번은 시가지 방제지구죠? 자, 그 다음 2번 자연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아까 자시특 했잖아요. 자연경관지구는 어디였어요? 산지, 구릉지. 그런 지역에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 나오면 뭐 나와야 돼? 특별한 경관. 수변이나 문화재 주변에 이런 특별한 경관 그러면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딱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나오면 뭐 나와야 돼? 고도지구는 우리 높이지 않았는 거 기억하잖아요. 최고예요, 최저예요?
최고 한도를 규정한다. 여기를 이제 최고, 최저만 같이 내면 안 돼요. 또 최고 한도, 최고 높이 제한한다. 거기를 포인트.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이 단어 나오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등 나오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키워드 잡아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8번. 여기도 같이 좀 더 봐요.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복합개발진흥지구. 아까 개발진흥지구 안에는 주상관 복특이 있죠. 그 개발진흥지구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 주상관 복특. 그러면 주거, 공원, 물류유통,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예요?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주상관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러면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해야겠다. 그러면 복합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 그래서 특정개발, 복합개발. 여기 보시고. 자, 2번. 그래서 1번은, 이거는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이죠.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나오면 뭐예요? 특정하고 제한, 그죠? 예, 특정. 주거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정용도. 그러면 3번 복합용도지구는 뭐였어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특정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지정목적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하고 비교하셔야 돼. 그 머릿속에 중요시설물은 문화재, 전통, 사찰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였어요? 항만, 공항, 공영, 교정, 군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시설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중요시설물이라고 부르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요시설물을 보호보전을 표했을 때 중요시설물 시가지 방제지구, 시가지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밀집, 그죠? 예,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적을 우리 시가지라고 하니까. 그죠? 이게 방제야 뭐, 제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류, 목적, 이런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가장 나오는 유형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9, 30 생략하겠습니다. 자, 생략하고, 31.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맞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아까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건축자는 어떻게 받아요? 잘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딱 나눠야 되죠?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조례가 정하는 거나 해당 용도적에 허용하는 거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요 규정이죠? 자, 1번, 31번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 잘 개발하려면 계획 수립돼야 되잖아요. 지구 단위계 또는 관계 법령에 수립된 개발 계획에 의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입니다. 단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맞는 문제이고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자연방제지구, 자시, 그죠?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맞죠? 자, 그럼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있어요? 그냥 고도지구. 그냥 고도지구. 그래서 최고, 최저 안 나눈다니까. 예전에는 최고, 최저 나눴는데, 지금 최고 높이만 규제하니까 그냥 그 최고 고도지구라고 안 부르고 그냥 고도지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고도지구. 그래서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 틀렸죠? 3번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나눠집니까? 자, 나눠지고. 그 다음에 4번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예, 그 대행자는 기준에 따라 시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보점에서 법정된 용도지구 위에 용도지구를 아까 이게 뭐예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이죠?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경방부 측의 방고복특 이게 있는데 경방부 측에는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되는 거였죠. 요 5개는 이렇게 세분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세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도 있나요?
도시계획 조례로 용도지구가 세분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자,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거 우리 어떻게 해왔어요? 경중에는 제 아는 후배 중에 이름이 경중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중에는 특별하다. 경중에는 특별하다.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거. 경중에는 특별하다.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경관지구. 근데 경관지구는 자 보세요. 경관지구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증. 아까 중요시설물은 이런 것들 퉁쳐서 중요시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시설물. 그래서 조례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항만시설 보지구, 공항시설 보지구 막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시설물. 그리고 특이 뭐예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아까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조례로 세분할 수 있어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것은 그러면 경중에는 특별하다. 그리고 경방보치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것은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것. 경중에는 특별하다. 이렇게 맨 밑에 거기 나왔습니다. 경중이 특별하단 말 밑에 5번 보이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3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재정 중 앞뒤로 막 나와야 되는데 문제 우리 시험의 유형은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32번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이런 앞의 내용도 뒤의 내용도 막 이런 걸 알고 좀 종합적으로 알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예, 그게 막 그렇게 풀면 여러분 화낼 것 같아서 자, 자, 그 밑에 예, 거기에 있는 대표 유형 자 밑에 보시면 자연칠학지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연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는 참 잘 나옵니다. 자연칠학지구 아까 이런 건 참 내기 편하잖아요. 출제자들도.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어요. 아까 자연칠학지구는 우리 법 시행령에서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연칠학지구는 몇 층이야? 4층이야. 4층이야. 자, 그리고 또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례까지 내면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 예,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의 공판자. 일단 있는지 없는지는 보세요. 머릿속에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지 없는지만 기억하세요. 자연칠학지구에서는 농수산물 공판자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 그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안 되는 것이고 자, 2번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할 수 있습니까? 창고시설, 농업, 임업, 그리고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시설 가능하잖아요. 창고시설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합니까? 1종 근생은 무조건 오케이. 그죠? 근데 2종 근생이 약간 이제 안 되는 게 있었죠. 휴일한다는 제한다. 2종 근생은 되는데 그 2종 근생시설 중에 휴일한다는 제한. 운동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시설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단독, 1종, 2종, 휴일한다는 제한. 운동, 창고, 교통식, 그리고 군사시설, 방송통신, 발전시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1번이고요. 밑에 그런 이야기 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 33번을 보세요. 이제 약간 응용해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여기는 지문대로만 내면 그냥 쉬운데 이게 1종 근생인지 아니면 이게 2종 근생인지 동물식물 관련 시설인지 뭐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 버리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33번에 자연칠학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어요. 자연칠학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4층 이하고 조례 고려하지 않겠다. 자, 1번. 문화미 집회시설 할 수 있어요? 문화미 집회 여기 없는데? 문화미 집회시설 없잖아요. 우리 29개 용도 중에서 건축부 29개 용도 중에서 이런 용도만 할 수 있잖아요. 문화미 집회시설이라는 용도는 설치할 수가 없구나. 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없네요. 여기 종교시설 없네. 종교시설 없잖아요. 없죠? 예, 없어요. 방송통신시설은 있어요? 예, 방송시설 있네. 방송시설. 그 다음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시설 있나요? 의료시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없네요. 의료시설도. 병원은 의료시설이잖아요. 의료시설 안 됩니다. 야영장시설. 우리 건축부에 야영장시설 용도군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죠. 자주 이제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보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답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34번 봐봐요.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용도 건축 제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조례 정한다. 그죠? 그래서 개별적 제한 몇 개 딱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모르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용도 지구는 다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34번에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잖아요. 도시군 계획설 아니다. 경관지구. 경관지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뭐라고요? 조례다, 조례다, 조례다. 나머지 용도지구는 다 조례, 조례, 조례 나온대요. 그러면 경관지구 딱 나왔으면 개별적 제한이 없으면 조례 딱 찾으시면 돼요. 조례 있습니까? 거기에 경관지구는 거기에 있는 이 경관보호전의 형성에 장애가 된다 인정하여 대량이지 않은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집단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는 아까 개별적 제한이 있었나요? 집단 칠학지구는 집단 나오면 뭐 이거 쉽잖아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칠학이 집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법?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개특법. 그 다음 고도지구 나왔습니다. 고도지구는 조례요 아니면 개별 제한이에요? 개별적 제한. 고도지구는 어떻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정할 때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마라. 여기 미달 나오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초과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나왔습니까? 예, 나왔죠. 자연칠학지구 1번. 자연칠학지구는 아까 우리 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듣죠? 우리 국토계획법령에서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리고 5층 틀렸죠? 그리고 관광휴게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관광휴게시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안 되네. 그런 분들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것은 뭐뭐 맞아요? 니은번과 디귿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밑에 35번 문제를 한번 좀만 더 풀어볼까요?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어려웠어요. 방제지구. 자, 여러분 방제지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라고요? 조례. 방제지구 나왔더니 소방법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조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 그 다음에 경관지구 여기 없잖아요. 고도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에 없잖아요. 없으면 뭐라고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아닙니다. 경관지구, 조례.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여기 있죠. 고도지구는 뭐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 아니고 여기는 조례 나오면 안 되고 조례는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하지 마라. 관리계획, 그죠? 그 다음 집단 칠학지구는 개특법. 개발 집단 칠학지구는 그린벨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개특법. 자, 보시고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에 위반하는 거 건축하지 말아라. 계획대로 해라. 근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거나 해당 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한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 관계법률 개발계획 위반하여 건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한 표현은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조례 또는 해당 용도지가 허용되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근데 5번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기시면 이제 좀 쉬었다가 용도 구역 들어가겠습니다.